보면은 삼성생명이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보험사들은 일단 돈은 많고 돈도 잘 벌긴 하는데 기업의 가치는 꼭 실적으로만 연결이 되진 않아요. 실적을 아무리 잘 낸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 곧 주가라고 했을 때 주가는 미래 성장성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되는 거죠. 삼성생명 그래 너네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너네 평생 보험 말고 뭐 할 거 있어? 약간 이런 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 얘들 같은 경우는 배당은 주나? 배당은 아마 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뭐 주가로 보고 접근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대북주는 최근에 올라가니까 이제 남들도 대북주 얘기를 하지만 그 제 방에서 제 글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저는 옛날부터 10월은 대북주 10월 부근 오면 대북주 보라고 막 분석해서 남겨드렸는데 그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없었겠죠, 뭐. 한알령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도 돼요. 근데 한알령 이슈도 본격적으로 이게 논의되기 시작하려면 아마 빨라야 연말 아닐까요? 이번 겨울이나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정도 기간 잡고 천천히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죠. 지금은 애매하겠죠. 지금은 제가 어설프게 갭 못 메꾼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조정 줄 때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북주는. 위에 갭자리 있는 대북주 같은 경우 사실 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에 갭 있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애들도 요새 지금 희마리가 없잖아요. 근데 수젠텍도 맛이 갔죠. 그때 제가 수젠텍 아 이거 볼벤 상단 부근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진입각 잡힐 것 같은데 근데 볼벤 상단에서 3% 이탈했잖아요. 그러면은 잘라야죠. 뭐 별 수 있나요? 시장 갑자기 막 밀리고 하면서 갑자기 볼벤 상단을 개파락으로 빠졌잖아요. 제가 얘는 볼벤 상단 오면은 수젠책은 다시 들어가 볼 만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볼벤 상단 찍기 전에 개파락으로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아, 진단 키트는 안 되나 했죠. 근데 일단은 수젠텍도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60일선 만나면은 좀 추매하시거나 신규 진입해도 나쁘지 않겠죠. 낙폭 절반 정도 보고 주봉도 지금 자리가 타이트하네. 월봉에서도 낙폭 상승폭 절반씩 조정 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수잔택. 그냥 가볍게 볼벤 상단 기준 3% 잡아드리는 거예요. 최소 그냥 크게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거 있잖아요. 얘는 좀 손절가 크게 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손절가를 잡으려면 당일 분봉 볼벤 상단이 오면은 거기서부터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봉 차트를 보면서 5분봉, 10분봉, 15분봉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손절가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냥 3% 정도 손절가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냐고요, 대북주? 11월 되기 전에 한 10월 중순까지 해서 시세 한 번씩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갭자리 있는 종목군들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전 여전히 포스코 엠텍은 좋게 봐요. 얘도 대북주죠. 대북주인데 최근 시장 막 폭락할 때도 끝까지 지킬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있어서 윗골이 계속 빨고 있고 이게 다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건데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움직일 때 따라 잡아도 되긴 해요. 저번 주에 61선 위로 올라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 올라갔네요. 여기 만약에 얘가 61선 위로 저번 주에 주봉 마감만 시켰어도 얘는 진짜 예쁜 차트가 됐을 텐데 아마 당분간은 계속 4,250원 그리고 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횡보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사고 팔고 반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네? DSR하고 느낌이 완전 다른 건 DSR은 횡보를 할 때 아래에 갭자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뒤에 거래량 이렇게 터진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이 구간인데 이 뒷거래량을 받쳐주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DSR은 아래 갭자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지금 거래량 터진 이 두 시점에서 그럼 애들이 물려 있으면 이 구간 이 481선에 바글바글 물려 있을 거예요. 장기 이평선은 그 목표가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목표가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거래량 터져주고 거래량 죽여가면서 계속 횡보하잖아요. 윗꼬리 빼면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물량들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빨리 먹고 나가라고 니네들 슈팅 한 번씩 줄 때 빨리 손절하고 나가라 하니까 지금 계속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물량 소화하려고. 그럼 얘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세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타이트한 자리를 잡고 싶다 하면 얘가 꽉 찬 양봉이 나온 날 4,800원 이 부분까지 얘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윗꼬리 안 빼고 딱 이렇게 양봉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은 그날 종가든 시간에든 따라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윗꼬리 위를 다 뺐다 이제 다 완전히 소화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뭐 저렇게 하셔도 되고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가려고 하면 가요. 사실 종목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물론 대북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은이가 그 미 대선 전에 갑자기 막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못 가죠. 근데 그냥 별 말만 안 해줘도 어떻게든 뉴스를 막 분위기를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빅텍이 개파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빅텍은 그 갭자리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돼요. 대북주도 위에 갭자리 보고 투자하면 되고 양쪽으로 그냥 다 투자하면 돼요. 설마 미사일 쏘겠어요. 제가 보기엔 정은이 지금 대북주로 환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빅텍 갭자리에 딱 팔고 지금 환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귀신같이 빅텍 갭자리 딱 메꾸고 그날 바로 그냥 빠지는 거 보니까 얘 지금 대북주 사고 있어요 지금. 정은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철도가 제일 필요로 한가? 이 새끼 이것들 철도주 사고 있나 이것들? 아니 정은이 빅텍이랑 인버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빅텍 먹고 나온 것 같고 대북주로 옮긴 것 같아요. 뭐 걔네들 생각해보면 미사일 쏠 자금 버는 거 뭐 진짜 할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 미사일 값이 좀 부족한데 싶으면은 그 남조선 주식 좀 사라고 하면 되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편지 한 통 써놓고 그 남조선에 보내기 전에 우리 편지 한 통 씁세다 하면서 다 써놓고 딱 대북주 사놓고 편지 발송하면은 주가 떡상하고 팔고 나오고 미사일 쏘기 전에 빅텍 먼저 사놓고 좋죠. 미사일 쏘자마자 미안하다고 해도 대북주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사일 쏘면 빅텍 올라갔다가 바로 미안하다라고 하면 대북주 올라가겠죠. 자기 계좌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쵸. 사이 좋을 때는 사이 좋게 만들게 하기 쉽잖아요. 그냥 대화나 한번 하자고 이렇게 딱 말만 해도 그냥 대북도 날라가던데. 그렇게 익절 다 해놓고 마음 바뀌었다고 또 보내면 또 떡락하고. 네, 포스코엠텍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고 뭐 자연강경도 있고 뭐 대북주 중에 위에 갭 못 메꾼 애들 좀 찾아보세요. 꽤 많아요. 그런 애들은 갭자리 보고 그런 이슈에 또 한 번에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하고 방산주는 이제 갭 떨어지기 전까지는 관심을 꺼두세요. 근데 만약에 방산주 갭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갭자리 기준 잡고 또 맨날 가지고 노셔도 돼요. 엄청 쉽죠?
그쵸? 방산주 중에 그 퍼스텍 같은 경우는 얘가 진짜 불쌍하죠. 얘 빼고 지금 다 메꾼 것 같은데. 만약에 얘까지 메꿨으면은 완전히 방산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라고 하겠는데 또 퍼스텍이 갭자리를 못 메꿔서 얘네 세력들이 일을 안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퍼스텍은 못 메꿨어요. 딱 481선까지만 반등하고 밀렸거든요. 그럼 얘 보면은 또 어떻게든 뉴스 쓰기 나름이니까 막 한 번 더 보여주나? 방산주?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만약 얘까지 윗꼬리 빼고 빠졌으면은 방산주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 퍼스텍이 아직 살았어요. 뭐 이제